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거악이라고 했습니다. 거악. 가장 극악한 악, 거악.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준석은 갈 때까지 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몰린 그런 어떤 단발마 같은 그런 발언들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당이고 뭐고 아무런 정치적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마지막으로 온 사력을 다해서 대통령 물어뜯기 이 전략을 시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이 거악과의 경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당을 차리는 모토는 윤석열 정부가 침해하는 자유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준석 씨는 이게 자가당착이고 스스로 모순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 본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오늘 아침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하면 또 대문짝만하게 이 실릴 수 있는 자유는 뭡니까?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 이게 가장 큰 자유 아닌가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준석도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물론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면 됩니다. 방송 3법. 우리나라 방송 전체적인 분위기를 민주당 취향대로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3법. 그 다음 노란봉투법. 우리나라 경제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이 법이 노란봉투법이 뭐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방송 3법이 또 뭐 방송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던데요. 방송 3법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민주당 편향적인 그런 방송으로 국민들의 객관적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그거는 이준석 염두에 없나요? 노란봉투법이 실시가 돼서 우리나라 기업 활동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불법 파업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때 특히 우리나라 비노조원 이 근로자들의 그 생존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나요? 아무튼 뭐 요즘 탈당 선언문을 쓰고 있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취지는 거창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번 총선은 거악과의 경쟁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 거악이 있다고 보는데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건 대통령이 아닐까.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건 대통령이라는 거악이다.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장재원 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거악, 가장 싫어하는 거악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령 대통령을 비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예의라고 할까요? 이걸 그냥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절박함에 몰려 있는 건가요?
이런 비슷한 입장이었다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두 번이나 극적으로 화해한 적이 있지요. 한 번은 울산에서 막 이렇게 또 음식점에서 서로 포옹하고, 또 2022년 그 1월 달에는 의원총회장에서도 이렇게 뭐 그렇게 극적으로 화해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와 비교한 건 망상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망상. 화해를 생각하는 건 망상이다.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 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겠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 만남이 당에 대한 고언을 드리는 자리일지 어떤 의미일지는 전혀 모르겠다. 아니, 자기가 만난다고 그래놓고서 자기가 의미를 모르겠다는 것도 이게 무슨 화법입니까? 거래나 자질구레한 협상의 성격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아무튼 12월 27일 탈당 선언일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해왔는데,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 공천 시스템까지 만들고 있다. 공천 서류 관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온라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원 커뮤니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에서 제안이 온 것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패전 처리 투수하라는 이상한 제안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를 했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런 대답을 했네요. 그분들과 함께 신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준석을 저주하고 있다. 이준석이 죽어야 내가 올라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당에 갈 생각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 입에서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거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이준석, 지금 이준석이 몰려있는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년 총선 전망은 어떠냐. 서울이 49개 의석이 있는데 6석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최근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대답하기를 강서구청장 보선과 엑스포 유치 실패가 반영이 안 된 수치다. 지금대로 가면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83에서 87석을 얻는데 그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최종 막다른 벼랑 끝 여기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치인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그 어떤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뭔지 그것조차도 놓쳐버리고 이제 아무런 그 어떤 한계선이 없는 막말을 쏟아놓는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